자, 다음 1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KB는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원큐에서 오랫동안 코치로 있었던 김한수 감독을 새롭게 영입했는데요. 또 FA 시장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슈터 강희슬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주장했던 강하정을 BNK에 내줬지만 전력 면에서는 가장 성과가 있었던 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희슬과 박지수의 조합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손대범이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일단 여름 내내 대표팀 나가 있었고 그쵸. 박지수 선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김한수 감독의 농구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조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표팀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기대하게 만들었죠. 박지수의 높이에 강희슬의 움직임. 근데 그 컨디션이 시즌 내내 유지가 될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거부터 좀 따지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잘 맞아든다면 위력적이겠지만 좀 초반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강희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 팀 내 에이스를 맡을 것인가 또는 우승을 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다는 이번 FA였잖아요. 우승을 선택할 것인가의 FA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선택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슈터였던 입장에서 저도 빅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쪽으로 수비자들이 많이 몰렸을 때 어떤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강희수 선수 또한 그 부분이 가장 어떤 도전해볼 만했던 이런 이적이 그쵸.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정도 선수라면 상식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네.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선수가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어 손해라고 보거든요. 하나원큐 때는 네. 지나치게 오래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이 본인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없었고 스크리너도 없었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지수라는 든든한 빅맨의 존재 그리고 뭐 염유나라든지 다른 베테랑들의 존재가 강희슬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 좀 더 뭐 건강하다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는 사실 이 강희슬 영입하기 전에 신인 감독으로 김한수 감독을 발표하면서 그때도 사실은 갸웃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여자 농구를 잘하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1위 외에는 성적 자체로 의미를 가져갈 수 없는 KB가 5위 팀의 A 코치를 영입했다는 거는 좀 의아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지난 시즌에 그 뭐 손대범 위원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얘기를 할 때도 각 구단들의 코치들 보면서 저 코치가 감독을 맡아서 하는 농구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그 코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때 김한수 코치가 감독으로 어떤 농구를 할지도 사실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그림이거든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농구장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한수 감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정현 코치도 그렇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좋은데 훈련할 때 그냥 엄격하고 디테일함을 추구하시고 그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송도 농구 보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말도 많이 해주고 저도 김한수 감독을 기대했던 이유가 여자 농구를 잘 아는데 또 송도 출신으로서 그런 철학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농구를 펼칠지 기대가 되고 허예은 선수의 스텝업이 또 인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박신자컵에서 보였던 그 당당함이 좀 이어진다면은 진짜 끝내주기 재밌는 농구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전히 1강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KB인데요. 기자단 평가에서도 기자들이 대부분 그 한 줄평 코멘트에 1강, 우승에도 본전인 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막상 항목별 평가에서는 2위가 나왔어요. 득점력과 높이에서는 뭐 2위권을 압도하는 1위였는데요. 수비력과 경험은 2위, 전술 역량 3위, 조직력 4위, 스피드는 최하위로 평가가 됐어요. 선수층도 사실 1위가 나왔어요. 저는 일단은 이게 약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래 KB가 제일 전력이 높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목별로 점수를 막상 매겨보면은 이상하다,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거는 박지수 혼자 하는 농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고정관이 우리는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김한수 감독의 농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박지수의 농구는 안덕수 감독의 농구는 어쨌든 간에 뭘 많이 움직이면서 주고받는 농구를 추구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갔을 때는 박지수 몰빵이었고 박지수 아니면 리바운드 안 해줬고 박지수 혼자 외곽까지 나와 수비를 했고 굉장히 혼자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근데 누구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서주는 선수 없고 그런 농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굉장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뀌는 변화를 선택했다고 보는데 누군가가 나서줘야죠. 김민정이든 김소담이든 염윤아든 심성영이든 나서줘서 리바운드 잡아주고 허슬 있게 해주고
그런 농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KB 스타스 농구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김한수 감독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 동안에 그런 어린 선수 기용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것이 실현될 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항목에서 1위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결과를 염윤아 선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KB 주장인. 근데 염윤아 선수가 조직력 4위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지난 시즌에 우리가 제대로 조직적인 농구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근데 스피드가 왜 꼴찌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스피드가 꼴찌인 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KB 속공 1위가 박지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도 자기는 그래도 인정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정관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박지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세트 오펜스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리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저도 과거에 선수 시절에 어떤 대표팀에 나갔던 선수들이 나갔을 때 어떤 감독님만의 컬러로 우리 그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기에 같은 조직력으로 얼마만큼 잘 만들어 가냐가 중요한데 사실 KB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박지수와 강희슬이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 이 선수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맞췄던 선수들에게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팀 컬러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에이스인 거는 강희슬, 박지수가 맞지만 이 선수에 따라서 플레이가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김한수 감독이 추구하는 농구가 기존에 지금 연습을 했던 선수들에게 맞춰져 있고 이 두 선수가 돌아왔을 때 이 선수들이 정말 똑똑한 선수들이니까 들어와서 그 포메이션 어떤 패턴으로 잘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좀 방식을 바뀐 게 이전에는 연습 경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고요. 연습 경기는 그냥 연습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즌 전에 그런 연습 경기도 좋다. 그런 걸 최대한 안 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선수가 나아졌나 안 좋아졌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팀 전체적인 색깔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KB 스타스 연습 경기는 박지수, 강희슬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아직까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라운드 지켜봐야지. 다시 합시다 1라운드. KB는 아까 신한은행이 그 앞선과 빅맨 라인업에서의 약간 그 부조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KB는 어쨌든 간에 3, 4, 5번을 강희슬, 김민정, 박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가드 쪽입니다. 가드 자원들이 아주 막 넘쳐나게 풍부한 건 아니지만 이 가드 조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강희슬을 2번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앞선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 센터를 살리고 슈터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포인트 가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예은 선수가 이번에는 주전으로 좀 실험적으로 돼야지 않나. 굉장히 좀 마음 아프기 때문에 말이 좀 쉽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허예은 선수와 그럼 또 한 명의 앞선. 염윤 선수가 조율을 해줘야겠죠. 네. 아니면은 강하정 선수가 좀 내려오던가. 강희슬이. 강희슬. 아직도 내가. 네. 박지수 선수와 강희슬 선수의 이런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허예은 선수가 좀 가드로서의 역할이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사실 득점이 더 필요할 때 뭐 그럴 때는 또 신성현 선수가 외곽에서 뭐 이런 외곽 3점슛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강심장이에요. 지난 시즌 위닝샷 넣는 거 보셨죠? 네. 그게 김한수 감독이 올 시즌에 뭐 가장 잘 해결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단 KB가 이제 기자단 평가에서는 선수층도 상당히 두텁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두 위원이 예상한 대로 허예은, 염윤아, 강희슬, 김민정, 박지수를 베스트 라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백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심성영, 최희진, 김소담 그리고 여기 어린 선수 중에서는 이제 양지수, 이윤미, 엄서희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 뎁스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리그 최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엄서희 선수의 몸 상태 좀 궁금하긴 한데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가 그 정도로만 해준다면은 좀 백업도 경기 운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파워를 가지고 또 신장이 큰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빅맨 치고 큰 편은 아니지만 어떤 몸싸움이라든지 골 밑에서의 정말 투쟁심이라든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또 올 시즌에는 박지수 선수와 같이 있을 때는 사실 그건 잘
약간 조합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소담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엄서희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또한 엄서희 선수가 사실은 골 밑에서 이 페인트존 안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지만 이런 슈팅력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슈팅력에서 외곽슛, 뭐 3점슛, 뭐 슈터가 아니라 그냥 3점슛 한두 개 정도를 던질 수 있는 김민정 선수 같은 움직임이 조금 더 있으면 활용 가치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엄서희 선수의 투쟁심이 네. 발휘가 좀 되고 전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 농구 전체. 아, 네, 저는. KB뿐만 아니라. 네, 그런 안 지겠다. 음. 아, 왜 때려? 막 그런 식으로. 음. 네, 그런 투쟁심이 전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 지금 여자 농구 리그 자체가 너무 이제 프렌들리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우리는 친구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근데 약간의 깐부니까. 투쟁심? 네, 그렇지. 깜부니까. 네, 그런 투쟁심이 좀 시즌 시작하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김한별 선수도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 가졌을 때 안 뺏기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모 해설님도 그랬죠. 요즘 애들 끝나고 나면 서로 이기고 졌는데 서로 카톡하면 수고했다 그런다고. 근데 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경쟁 관계고 코트 안에서는 코트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전투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죠. 김아름 선수만큼 좀 호전적이고 물론 그런 것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 네.